안녕하십니까? 2026년 개정판 국가계약법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과정은 2026년에 새롭게 개정된 국가계약법의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대비는 물론 실제 업무에 필요한 수의계약 한도액, 지체상금률, 그리고 분쟁 조정 절차까지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공공조달 전문가를 위한 필수 가이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할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국가계약법의 핵심 내용과 개정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총칙 및 기본 원칙을 시작으로 계약 방법인 입찰 방식, 가격 산정 체계, 입찰 및 낙찰 절차를 다룰 것입니다. 이어서 계약 이행 및 변동 관리,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2026년 개정된 분쟁 조정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총칙 및 기본 원칙입니다. 먼저 국가계약법의 적용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모든 계약, 즉 공사,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계약 등에 적용됩니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이나 임대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도 포함되며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에는 국제입찰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우선 적용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계약의 3대 기본 원칙입니다. 첫째, 국가는 우월적 지위가 아닌 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대등한 입장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둘째,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무효가 되는 부당한 특약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 조정 포기 각서를 받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금품이나 향응 수수 금지 서약을 의무화하는 청렴계약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계약 해제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어서 총칙 및 기본 원칙에서 중요한 부당 특약 금지 및 청렴계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부당 특약의 예시로는 계약 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비용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각서 진구,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에 과도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항, 그리고 발주기관 귀책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시 추가 간접비 지급을 배제하는 약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계약 의무화입니다.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 취소는 물론 계약 해제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공사나 용역의 성격상 계약 해제 해지 시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파트, 계약 방법, 즉 입찰 방식의 종류와 비교입니다. 먼저 일반 경쟁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입찰 참가를 통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됩니다. 다음은 제한 경쟁입니다. 시공 능력, 실적, 기술 보유 상황, 지역 등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이나 전문공사 10억 원 미만일 경우 지역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명 경쟁은 계약 성질상 참가자가 소수일 때 5인 이상을 지명하여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입니다. 특수기술 보유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특정인과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천재지변, 긴급복구, 국가안보, 특허 공법 등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소액 수의계약은 별도 한도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의계약 한도액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암기사항입니다. 종합공사는 4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 원 이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등 우대 기업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일반 물품 및 용역은 2천만 원 이하가 수의 계약 한도액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한도액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소액 수의 계약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도 가름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가격 산정 체계입니다. 가격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추정 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국제 입찰 대상 여부, 적격 심사 기준, 입찰 공고 기간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둘째, 추정 금액은 추정 가격의 부가가치세와 관급 자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대형 공사 입찰 방법 심의 대상 등의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정 가격은 낙찰 상한선으로서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와 계약 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 비치하는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산정 기준과 이윤율 한도입니다. 예정 가격 결정 기준은 거래 신뢰 가격, 원가 계산, 그리고 표준 시장 단가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원가 계산 시 이윤율 한도는 공사는 15%, 일반 용역은 10%, 제조 구매는 25%, 수입 물품은 10%가 적용됩니다. 네 번째 파트, 입찰 및 낙찰 절차입니다. 먼저 입찰 공고 기간입니다. 공고 마감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는데 일반 경쟁 입찰은 7일 전, 긴급 또는 재공고 입찰은 5일 전, 대형 공사나 협상 계약은 제안서 작성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4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입찰 보증금 규정입니다. 입찰 금액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즉시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낙찰자 결정 방식 비교입니다. 첫 번째, 적격 심사는 이행 능력과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종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 능력, 즉 기술과 시공 실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추정 가격 1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됩니다. 세 번째,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 능력 평가 후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발주처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을 8,090%, 가격을 1,020%로 평가하는 기술 중심 평가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 계약 이행 및 변동 관리입니다. 먼저 계약 보증금입니다.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체상금입니다. 납기 지연 시 일일당 부과되는 금액으로 계약 금액의 지연 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지체상금률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용역은 1만 1000분의 1.25, 물품 제조 구매는 1만 1000분의 0.75, 공사는 1만 1000분의 0.5가 적용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용역이 가장 높고 공사가 가장 낮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지체 일수에서 제외하는 면제 사유도 존재합니다. 이어서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가 변동에 의한 조정, 즉 에스컬레이션 제도는 계약 체결 후 물가 급등락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조정 요건으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인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설계 변경에 의한 조정입니다. 설계서의 내용 불분명, 누락 오류, 현장 상태 상위,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합니다.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산정하며 증액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증액분이 당초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대규모 증액의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액의 보고 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여섯 번째 파트, 부정당업자 제재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주요 제재 사유로는 경쟁 입찰에서의 담합, 즉 입찰 방해, 행위, 계약의 부실 이행 또는 부실 시공,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 또는 미이행, 그리고 뇌물 제공이나 서류 위조 변조 등이 있습니다. 제재 기간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2년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제척 기간, 즉 소멸 시효입니다.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데 일반적인 경우 5년, 담합이나 뇌물과 관련된 경우에는 7년입니다. 이 제척 기간은 행정청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제재할 수 없습니다. 제재 효과는 매우 강력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는 수의 계약도 포함됩니다. 일곱 번째 파트, 2026년 개정된 분쟁 조정 절차입니다. 특히 이의신청 절차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국가계약 과정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한이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였으나 개정 후에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의 효과로 인해 짧은 신청 기간으로 권리 구제를 포기했던 사례를 방지하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개정된 분쟁 조정 5단계 플로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부당행위 발생입니다. 부당한 특약,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면 두 번째 단계로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이의 신청 기간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5일로 연장되어 권리 구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심사 결과 통지입니다.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후 조치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네 번째 단계로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심사 및 조정 완료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2026년 6월 11일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명확화했습니다.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15일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확정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핵심 수치 총정리, 즉 치트 시트 시간입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봅시다. 입찰 공고 기간은 일반 경쟁 7일 전, 긴급 재공고 5일 전, 대형 및 협상 계약은 40일 전입니다. 보증금률은 입찰 보증금 5% 이상, 계약 보증금 10% 이상이며 미계약 시 굳고 귀속됩니다.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은 90일 경과와 3% 이상이라는 두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지체상 금률은 공사 1만 1000분의 0.5, 물품 제조 구매 1만 1000분의 0.75, 용역은 1만 1000분의 1.25입니다. 수의계약 한도액은 종합공사 4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우대기업 5천만 원, 일반 물품 및 용역 2천만 원이며 원칙적으로 2인 견적이 필요하지만 소액의 경우 1인 견적도 가능합니다. 부정당 제재는 입찰 제한이 2년 이내이며 제척 기간은 일반 5년, 담합 뇌물은 7년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개정된 이의신청 및 분쟁 조정 절차는 이의신청 기간이 인지 25일 또는 행위 30일, 결과 통지 15일, 재심 청구 30일, 조정 완료 50일입니다.
이 핵심 수치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업무와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